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2018년도쯤에 동유럽을 여행했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그 당시에 이런 이 동영상을 남기는 걸 왜 생각을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진을 좀 여러 장 남겨놨는데 그냥 한번 편하게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여기가 이제는 그 당시 동유럽 갔을 때 독일의 드레스덴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드레스덴. 그 당시 10월 달에 갔는데 2018년도 10월 달에 갔는데 날씨가 그래도 좀 쌀쌀하더라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니까 여기가 드레스덴이 아니라 여기는 폴란드의 바르샤바예요. 바르샤바. 하나씩 구경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트램이죠. 트램이라고 하죠. 트램이 지나가는 모습이죠. 이 기차역 같아요. 기차역. 여기가 독일 드레스덴이에요. 드레스덴은 옛날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연합군의 폭격으로 드레스덴이 대부분 파괴가 됐어요. 파괴가 돼가지고 그 당시에 파괴가 된 그런 재료들을 최대한 살려가지고 복원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뭇거뭇한 그런 색깔의 이런 돌들이 많아요. 이 건축물에서 보면은 그게 폭격을 맞아가지고 검게 된 거. 그래가지고 보게 되면은 상당히 복원한 느낌이 아니라 이 그냥 옛날부터 있었던 느낌이 더 들긴 해요. 왜냐면 그 폭격 맞은 벽돌 같은 걸 그대로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멋있어요, 실제로 가보면은. 드레스덴 가보신 분은 아마 딱 보면 느낌이 올 거예요. 네, 이건 정말 실제로 보면 멋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드레스덴에서 마차 체험하는 이런 관광 상품이 있더라고요. 저거 타고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이 차가 인상적이더라고요. 이게 엔진으로 가는 옛날 막 근대 시대에 있었던 그런 차인데 이것도 관광 상품으로 타고서 한 바퀴를 도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되게 인상적인 그 당시에 그 차가 지금 기억이 나네요. 네, 드레스덴 앞에 강 이름은 모르겠는데 강이 있었어요. 드레스덴 앞에. 여기는 어디를 지나가다가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유럽에 동유럽에 이제 말 그대로 평야 벌판이에요. 벌판. 이거 보니까 기억나네요. 우리가 이제 이거 타고서 마차 타고서 이동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마차 타고 이동했거든요. 여긴 짝센 스위스예요. 우리가 먼저 동유럽에 도착해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드레스덴을 먼저 구경하고 그 다음에 짝센 스위스 역시 독일이죠. 짝센 스위스 그 짝센 스위스에 거기 약간 가볍게 등산해가지고 그 산을 좀 관광을 한 기억이 나네요. 이걸 타고서 올라갔어요. 완전 중세의 마차예요. 실제로 보면은. 네, 이게 바로 짝센 스위스의 모습이에요. 정경이죠, 정경. 짝센 스위스에도 돌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가보니까. 예, 우린 계속 독일의 짝센 스위스를 보고 있는데, 이 앞에 있는 게 뭐냐면 투석기예요, 투석기. 저 동그란 거 보이시죠? 예, 저거를 저기에다가 넣어가지고 발사를 시키는 거예요, 새총처럼. 저렇게 동글동글하게 해야지만이 아주 멀리 잘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을 아주 정성스럽게 돌공이죠, 돌공. 저렇게 만들어 가지고 날려서 이제는 상대방을 제압한다고 하죠. 네, 작센 스위스도 보면 경치가 멋있어요. 독일의 10월의 모습이에요. 독일이 우리나라보다 조금 춥더라고요, 보니까.
예, 계속 잭센 스위스의 풍경을 보고 있어요. 돌이 많아요, 여기 이쪽 잭센 스위스가. 예, 잭센 스위스에 올라가지고 이 밑에 보니까 강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물이 흐르더라고요. 보니까 작은 강이 흘러가는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희미하긴 한데 잭센 스위스 봤을 때 기차가 지나가더라고요. 아주 그때 봤을 때 운치가 있다고. 기차가 보이시죠? 네, 풍경이 아주 예뻐요. 그림 같은데요. 독일 10월의 가을의 모습이죠. 집들이 옹기종기 그냥 예쁘게 있네요. 여기는 체코에 체코 동유럽의 체코의 야경을 보러 나왔어요. 네, 계속 체코의 야경. 프라하죠, 프라. 아까 보여준 게 프라하예요, 프라. 프라하의 체코 프라하의 야경을 보고 있습니다. 참 유럽은 다 보면 건물들이 다 예뻐요, 멋있고. 이게 제가 까먹었는데 이게 프라하에서 그 체코 프라하 이게 무슨 시계예요, 시계. 시계 몇 시가 되면은 막 뭐가 이렇게 막 해골 모습도 나오기도 하고 막 되게 재밌는 풍경이 펼쳐지는 건데 유명한 시계입니다, 이게. 프라하 가면은 꼭 한번 보게 되는 거죠. 이거 몇 시 땡 하는 거 보이려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예, 이 사람들이 그 시계, 아까 그 특별한 시계를 보기 위해서, 특정한 시계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시간이 몇 시가 가리키면은 막 뭐가 이렇게 나오고 막 그래요. 아까 말한 해골바가지가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모습을 갖춘 이런 모양들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거든요. 예, 아까 말한 그 시계예요. 이름 명칭 까먹었어요. 예, 프라하에서 계속 야경을 보고 있었어요. 아,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동영상에 담아놔야지 앞으로도 계속 보관을 오랫동안 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영상에 담고 있습니다. 예, 여기도 체코 프라하예요. 야경 보고 다음날 다시 낮에 프라하를 다시 낮에 구경하러 나갔어요. 그 당시 2018년도에 그때 갔었는데 그 당시에 다음날 비가 와가지고 그래도 어쨌든 잘 구경을 했죠. 프라하는 야경이 멋있다고 하죠. 유럽의 이 차가 봉고 스타일의 차 좀 특이하죠. 낮에 보니까 아까 이거 야경으로 본 것도 있었는데 낮에 보니까 더 좀 더 멋있네요. 아, 그래서 사진이 많이 있네요. 여기는 어디냐면은 체코에서 이제 프라하를 구경하고서 여기 이제 체스키 크롬로프라는 마을이에요. 체스키 크롬로프 유명한 마을이에요. 보헤미안의 마을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치 여기 온 느낌인데요. 그 당시에 여기를 구경했던 기억이 나요. 이게 무슨 성 이름이에요. 이 앞에 있는 게 성 캐슬의 이름인데 이름은 모르겠어요. 예, 여기 그날 가는데 그날 흐렸어요. 하늘이. 체스키 크롬노프라는 마을인데 마을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앞에는 물이 흐르고 있고 마치 집들이 다 겨울을 준비하는 느낌, 겨울로 이제 막 흘러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 이 동네도 멋있어요.
분위기가 아주 좋더라고요. 아, 마치 2018년도 동유럽으로 돌아간 느낌이에요. 아, 그래서 이런 사진 찾아서 다행인데요. 예, 이제 안쪽에서 계속 체스키 크롬노프 마을을, 보헤미안의 마을을 계속 구경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예, 이게 큰 성이에요, 성.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지만은 그 체스키 크롬노프로 들어가는 관문처럼 이렇게 크게 성이 앞에 딱 서 있더라고요. 유럽의 이런 진짜 가게는 예뻐요, 그쵸? 전 유럽을 2번 갔었는데 서유럽, 동유럽 다 그 시기는 10월달에 갔어요. 10월달에. 서유럽에는 이탈리아는 따뜻한데 그 당시에 잠깐 하이델베르크를 들렸는데 아주 춥더라고요. 이때도 10월달이었는데 추웠어요. 여기 체코 체스키 크롬노프도 날씨가 춥더라고요. 예, 마을과 아주 냇물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예, 계속 체코 체스키 크롬노프 마을을 계속 보고 있어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어요. 여긴 체스키 크롬노프, 체코 체스키 크롬노프가 아니라 여기는 어디냐면은 오스트리아의 짤츠 칸마굿이에요. 오스트리아의 짤츠 칸마굿. 한번 쭉 구경해 볼게요. 아, 또 이 마을에 온 느낌이 나는데요. 여기서 배도 탔거든요. 일단 이쪽 짤츠 칸마굿이 짤츠부르크하고 이제 가까워요. 짤츠부르크가 누구죠? 모차르트인가요? 모차르트의 고향인가요?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짤츠부르크 하면 또 짤츠부르크 하면 이런 도레미송 그 사운드 오브 뭐죠?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도레미송 나오는 그 재밌는 영화가 생각이 나네요. 여기 바로 짤츠칸마굿에서 배를 타고서 이 호수를 구경하는 장면이에요. 이날도 날씨가 흐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예, 배에서 보는 장면이죠. 예, 배에서 보는 그 짤츠칸마굿의 모습이에요. 짤츠부르크 하면은 그냥 모차르트의 제가 알기로는 고향으로 알고 있는데 이 모차르트가 여러분도 간단하게 얘기해드리면 아주 음악의 천재죠. 어렸을 때 4살, 5살 때 아주 피아노를 아주 끝내주게 잘 쳤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오스트리아가 이제 비엔나가 수도잖아요. 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비엔나에 거기 이 빈 그 왕궁에 가가지고 마리 테레사인가요? 마리 앙뚜아네트의 어머니 마리 테레사인가 그 사람들 왕족들 앞에서 피아노 연주를 끝내주겠다고 합니다. 그때 나이가 한 우리 모차르트가 4살, 5살 정도 됐을 때. 그래서 그 당시 지금 돈으로 거기서 아무래도 그게 오면 그래도 좀 돈을 챙겨줘야 돼요. 뭐 정확한 건 아닐 수 있는데 한 2천만 원 정도를 챙겨줬다고 합니다. 2시간 정도 연주하고서요. 좀 모차르트가 어떻게 보면은 아주 멋진 인생도 살았지만은 비운의 어떻게 보면은 천재 음악가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그러니까 어떤 시악장, 부악장 뭐 이런 것처럼 이 그 도시의 말 그대로 부악장 정도 됐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모차르트의 재능을 보고서 엄청나게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비틀즈 이런 사람들이 세계를 돌면서 음악을 하면서 돈을 벌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최초의 세계를 돌면서 돈을 번 사람은 모차르트예요. 모차르트는 어렸을 때부터 10대 전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서유럽 이런 데를 계속 돌면서 돈을 벌었다고 해요. 한 번씩 공연할 때마다 엄청난 돈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모차르트가 키가 아주 작아요. 키가 한 100, 정확한 건 아닌데 165 정도, 160, 한 5,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서양 사람 치고는 아주 작은데, 그 가족들은 대부분 컸다고 그래요. 근데 모차르트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공연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 당시에 마차를 타고 이동을 해요. 마차를 타고서 이동하다 보니까 잠도 못 자고 돈은 많이 벌지만은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래서 잠도 못 자고 제대로 못 먹어서 키가 자라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모차르트는 아주 열심히 살았지만 또 말년에는 힘들었어요. 말 그대로 성 슈테판 성당인가요? 오스트리아 성 슈테판 성당에서 결혼을 하고 또 성 슈테판 성당에서 장례식을 치렀어요. 30대 후반 정도에 떠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일화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한 5살 때 오스트리아 빈 왕궁에서 피아노 연주를 하면서 그때 마리 앙뚜아네트가 한 2~3살 연상이었거든요. 그래서 누구하고 결혼하고 싶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마리 앙뚜아네트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예, 한번 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여긴 또 지역이 바뀌었어요. 아까 오스트리아 칸마굿에서 다시 거의 관광을 하고서 이동을 한 게 여기가 바로 할슈타트입니다. 오스트리아의 할슈타트. 아주 멋진 호수가 있는데 여기까지 그 당시에 뭐죠? 뭐가 또 트램 같은 거 올라가는 이런 기중기 트램 같은 스타일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밑에를 보는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예, 이 동네가 할슈타트의 모습이에요. 예, 전망대에서 보는 할슈타트 아주 멋있죠. 그림 같습니다. 예, 전망대에서 구경하고서 내려와가지고 할슈타트 주변 마을 구경합니다. 오스트리아 가면은 이 할슈타트는 꼭 한 번씩 들리는 마을이에요. 예, 보시면 알겠지만 저게 모노레일 같은 거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아까 그 전망대까지. 할슈타트의 전원주택 아주 멋있죠. 예, 거기 할슈타트 가면 호수의 모습이에요. 예, 이게 전체적인 할슈타트의 모습이에요. 이 마을들 가까이 가가지고 골목,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골목이 있듯이 여기도 골목이 있어요. 하나하나 올라가서 보면은 보는 재미가 있고 찾아보는 재미가 있죠. 예, 할슈타트의 상점이죠. 예, 골목이 예뻐요, 이 동네가. 그 짤츠부르크 얘기 사운드 오브 뮤직인가 그렇죠, 그게. 이제 생각나는데요. 여기 보면 나무로 된 오래된 집들이 있더라고요. 아까 말한 짤츠부르크라든가 뭐 짤츠칸마코 이쪽 지대가 보면은 되게 예쁘대요, 동네가. 그래서 보면은 예술가가 음악을 열심히 할 수밖에, 영감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을 주는 곳이 짤츠부르크라고 하더라고요. 막 짤츠부르크가 아마 그 소금이 나는 동네 막 이런 아마 뜻을 갖고 있을 거야. 짤츠가 소금이 뜻이던가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유럽은 옛날에 향신료가 발달이 안 돼가지고 소금으로 주로 대부분 맛을 냈어요. 소금으로 잡냄새도 고기의 잡냄새도 잡고 그래가지고 이 서양 사람들 생각보다 뭐 우리나라 사람 짜게 먹는다고 하는데 서양 사람들이 좀 짜게 먹습니다. 유럽 사람들. 보게 되면은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소금을 아끼면은 그 가게는 문을 닫는다. 손님이 안 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금이 귀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아마 자시부르크가 아마 소금의 그런 의미하고 관련이 있을 거예요. 네, 상점의 모습이죠. 자시부르크 마을이 여기 할슈타트예요. 할슈타트. 아까 짤츠부르크 잠깐 얘기한 거고 계속 보고 있는 거는 할슈타트예요. 아마 할슈타트가 제가 알기로는 짤츠부르크하고 가까울 거예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짤츠부르크가 큰 도시 이름이고 뭐 아까 말한 짤츠칸마굿이라는 할슈타트가 작은 도시 이름인지 그거는 제가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냥 분위기만 이해한다 생각을 해주세요. 진짜 분위기가 예쁘죠. 여기는 항상 관광객이 많은 곳이에요. 예, 상점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산 비탈에다 이렇게 집들을 많이 지어놓고서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이 할슈타트가. 여기가 제 기억으로 오스트리아 빈이에요. 비엔나 빈 궁전이에요. 아마 여름 궁전하고 겨울 궁전이 있는데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오스트리아 빈의 여름 궁전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차르트가 바로 마리 앙뚜아네트의 엄마 마리 테레사 그 가족들 앞에서 아마 피아노를 쳤던 곳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오스트리아 풍경 여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비엔나 안에 말 그대로 수도로 들어와서 야경을 구경하는 모습 같아요. 보니까 여기가 제가 지나가다 봤는데 정확한 이름 모르겠어요. 슈니젤인가요? 돈가스 비슷한 거 맛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줄 서 있는 모습이에요. 좀 야경이라 이거 좀 흐린 자세히 안 나오는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는 성 슈테판 성당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차르트가 여기서 결혼을 하고, 물론 마리 앙뚜아네트하고는 결혼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고, 우리 마리 앙뚜아네트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정략 결혼, 즉 프랑스의 그 루이 14세인가요? 루이 16세인가요? 결혼을 했죠. 어쨌든 여기서 모차르트가 성 슈테판 성당에서 결혼을 하고 30대 중후반에 여기서 장례식을 치른 곳이가 유명한 곳입니다. 잠시 사진이 더 나올지 모르는데 진짜 웅디하고 되게 멋있어요. 진짜 실제로 보면은 야경이라고 여기는 야경이 이 성 슈테판 성당은 정확하게 안 나와요. 마차만 나오고 약간 전반적인 테두리 이런 것만 나오네요. 요거 좀 낫네요. 이게 바로 성 슈테판 성당의 모습이에요. 아주 첨탑이 아주 뾰족하죠. 성 슈테판 성당. 이게 좀 그럴듯하게 괜찮죠. 성 슈테판 성당의 모습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모차르트가 결혼하고 장례식을 치른 곳이죠. 네, 이게 바로 오스트리아 비엔나 궁전이에요. 아까 말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여름 궁전일 거예요. 여름 궁전. 겨울 궁전하고 여름 궁전이 있어요. 비엔나 궁전이. 낮에 가서 그날은 아주 날씨가 좋았네요. 아, 그림 같죠. 여기가 비엔나 궁전 안쪽에 이런 풍경일 거예요. 이 대부분의 궁전들이 프랑스의 베르사유의 궁전을 많이 유럽에서 많이 모방해가지고 궁전들을 많이 지어요. 베르사유 궁전이 아주 그냥 호화찬란한 대표적인 궁전이거든요. 베르사유 궁전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마리 앙뚜아네트가 살았던 곳이기도 하죠. 옛날에 베르사유 장미라고 하는데 이 마리 앙뚜아네트에 대한 평가가 좀 뭐랄까 이 명암이 많이 달라요. 좋게 보는 곳이 있고 또 안 좋게 보는 곳이 있고. 네, 유럽 하면 또 마차죠, 마차. 지금 비엔나 궁전 앞에 마차가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비엔나 하면은 우리가 비엔나 커피 이 얘기도 좀 역사가 있는데 그 오스트리아의 콜시즈키라는 사람이 터키로부터 지금은 터키를 트르키에라고 그러죠. 트르키에가 이제는 유럽을 말 그대로 이제 쳐들어왔죠. 그때 커피를 얻어다가 콜시츠키라는 사람이 그 맛을 알아가지고 장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 이방인의 음식이라서 잘 안 먹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커피를 원두를 갈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쓰고 그러니까 안 먹으니까 터키 스타일은 트르키 스타일은 쓴 커피 마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이 오스트리아 사람이 안 먹으니까 거기다가 우유하고 벌꿀을 넣어가지고 만든 게 비엔나 커피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먹는 믹스 커피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게 바로 비엔나 커피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럽이 커피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아무래도 트르키가 그 당시에 유럽을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방인의 음식을 빨리 입맛을 들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서유럽에 커피가 자리 잡기 시작하죠. 와, 오늘 한 30분 정도면 이게 이제는 분량이 이제는 멈추는데 오늘 이런 동유럽 다 여행하겠는데요. 여기 이제 헝가리예요, 헝가리. 또 헝가리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예, 이게 보시는 게 바로 헝가리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부다페스트예요. 부다페스트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왼쪽 오른쪽이 한쪽이 부다 한쪽이 페스트예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위치가 자유의 여신상 같은 게 있어요. 이파리 큰 걸 들고 있는 거기서 바라보는 부다페스트의 전경이에요. 부다페스트는 야경이 끝내주죠. 국회의사당 보는 그 재미로 일단 야경 배를 올라타고서 구경을 하죠. 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뉴브강입니다. 다뉴브강.
다뉴브강은 어디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저 루마니아인가요? 거기서 끝난다고 하죠. 큰 배들이 여기 많이 다녀요, 밤에. 작은 배도 다니고 큰 배도 다니고요. 옛날에 헝가리는 이제 훈족도 그렇고 이 원나라 몽골족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좀 헝가리 사람은 유럽인이긴 한데 약간 아시아틱한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은 옛날에 이제는 헝가리가 훈족이 들어와서 헝가리하다 헝가리가 된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헝가리는 유럽이면서도 약간 아시아적인 면이 있는데 그래도 유럽적인 이미지가 더 강해요. 여기 281들은 정확히 이름은 아닌데 자유여신상 뭐 이런 느낌의 이름이에요. 그 뉴욕에 있는 자유여신상은 아니고 그냥 그런 느낌, 그런 제목이라 보시면 돼요. 진짜 부다페스트는 도시가 엄청 커요. 네, 이게 나뭇잎을 들고 있는 뭔가 자유를 상징하는 그런 동상입니다. 이게 좀 더 정확히 나왔나요? 네, 헝가리 띠레입니다. 띠레. 옛날에 서유럽에 갔을 때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에서도 띠레미를 봤는데 띠레미는 그 오스트리아에서 잠깐 한번 타본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여긴 부다페스트의 다뉴브강의 다리예요. 이쪽은 헝가리의 대통령 궁전이 있는 동네거든요. 이런 게 다 로마 스타일이에요, 로마 스타일. 유럽은 대부분이 로마 문명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스가 로마에 전수해주고 로마가 그걸 유럽의 문명을 많이 이식을 하죠. 또 유럽이 또 다른 유럽이 배우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이 헝가리도 되게 어떻게 보면은 역사에 이런 굴곡이 많아요. 옛날에 터키에 대한 튀르키예의 침입을 받고서 오스트리아가 와가지고 이게 아마 오스트리아 관련된 장군인가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오스트리아가 와가지고 튀르키예를 쫓아내고서 또 오스트리아의 또 지배를 받아요, 헝가리가. 여기는 헝가리 야경이에요, 야경. 부다페스트 야경. 예, 이게 그 유명한 다뉴브강의 야경 관광입니다. 이게 바로 국회의사당. 세계적으로도 가장 유명한 야경이 멋있다는 국회의사당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배 타고 가면서 이렇게 주변에 있는 이렇게 야경을 보는 거예요. 이 배가 기차처럼 되게 길어요. 이게 바로 다뉴브강을 밤새도록 몇 박 며칠 동안 관광하는 배입니다. 이거 타고서 한 유럽을 여러 개 국가를 다 보게 돼요. 예, 헝가리의 국회의사당 아주 뭐 그림처럼 멋있어요. 우리 이제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내려가지고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한 바퀴 쭉 돌아가지고 아마 요런 장면들이 이 폴란드로 돌아가는 아마 그 장면일 거예요. 폴란드 이런 모습일 거예요, 아마. 예, 유럽의 평원 모습이에요. 말 그대로 시골 동네 같은 그런 동네 모습이죠. 아까 오면서 그 폴란드 전경이 아니라 폴란드로 가고 있는 건 맞는데 여기가 슬로바키아. 체코하고 슬로바키아가 이제는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제 분리돼 가지고 각각의 나라죠. 여기에서 잠깐 밥 먹고 들렸던 곳이에요. 슬로바키아. 리조트. 예, 이게 바로 슬로바키아의 그 농촌의 집 모습이에요. 말 그대로 경제적 여유가 없는 분들이 이제 사시는 주민의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제적 여유가 없다고는 하지만 집이 보면은 차 타고 가다 보면 되게 운치가 있어요. 예, 이게 바로 슬로바키아의 집들이에요. 농촌집. 예, 유럽의 평온의 모습이죠. 여긴 폴란드예요, 폴란드. 야경 보러 왔는데 동네 이름이 여기도 유명한 마을인데 유명한 동네인데 이름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마차 타고서 이렇게 한 번씩 돌면은 그런 상품이 있어요. 예, 상점의 모습이죠. 예, 여기는 전 여행의 끝이 거의 다 왔어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내려서 동유럽을 구경하고 바르샤바로 다시 와서 여기를 관광하고서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정이었는데 이게 바르샤바입니다. 바르샤바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린 바르샤바는 2차 세계대전 때 그 당시에 히틀러가 이제는 아무래도 유럽을 다 침공을 했기 때문에 이 바르샤바 이 폴란드에서 뭔가 봉기를 일으키기 위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봉기를 일으키기 위해서 봉기를 일으키려고 준비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히틀러 알고서 화가 나가지고 히틀러가 바르샤바를 다 쑥대밭으로 만들려고 해가지고 바르샤바는 다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 아무래도 독일이 좀 신경을 써줘야 되니까 전쟁이 끝난 다음에 독일의 좀 지원을 받아가지고 현재 바르샤바는 다 거의 100% 복원된 겁니다. 복원된 거예요.
대보수가 된 게 아니라 거의 복원됐는데 문화재로 지정이 돼가지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바르샤바의 상점의 모습이에요. 예, 폴란드 바르샤바를